공동체 지수라는 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에요. 그 응답한 비율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니까 내일은 내가 하자. 내일은 내가 하려면 남들이 어차피 안 도와줄 거니까 내일은 내가 챙기려면 혼자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함께 하면 되게 쉽지만 혼자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민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은 내가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지키려는 방법은 뭐예요? 아무리 안 되더라도요, 계속 민원 제기하면 피곤한 누군가가 뭔가를 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회가 악순환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공동체 지수. 그래서 이런 영화 보셨어요? 목격자라고? 목격자라고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게 그 옥수수라고 하는 그게 무료로 지금 나왔어요. 그 SK텔레콤을 이제 쓰면 이 그 옥수수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스트리밍 방송이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이제 했는데 이 인물을 이렇게 보면 아유 뭐 귀찮게 뭘 그걸 하냐? 뭘 그렇게 돕냐? 와이프는 저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하면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돼? 아유 뭘 그렇게 힘들게 도와주고 살아. 내일 아니잖아. 신경 쓰지 마. 이런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하게 살인을 목격했는데 그 살인자가 이 사람의 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고할 생각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얘가 신고할까봐 이 사람을 어떻게 이 가족과 함께 어떻게 좀 처리를 하려고 이제 그 쫓기는 그런 영화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 제노비스 살인 사건에서부터 착안된 영화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노비스 살인 사건이 뭐냐면 여자가 칼에 찔려서 16번인가 칼에 찔려서 죽는데 그걸 본 사람이 8집이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범인이 한 방을 딱 찌르고 여자가 막 도망가서 소리를 지르니까 불이 8군데가 켜져 있으니까 야 쟤네들이 나를 신고하겠다 싶어서 숨어 있었대요. 근데 경찰차가 오지 않으니까 다시 가서 그 여자 자기 얼굴을 보고 그 여자를 죽일 때까지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책임감 분산 효과입니다. 한 사람만 보면 책임감을 갖고 신고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심리학에서 많이 배우고 나서 뭘 하냐면 신고정신 굉장히 추천해줬습니다. 지나가다가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 밟을 것 같아요. 그럼 112에 무조건 신고하고 가요. 119가 아니라. 그러면 뭐 지나가다 그런 사건 사고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고를 하면요 되게 실망스러운 경우도 많고 정말 좋은 경우도 많이 보지만 뭐 앞에 음주운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쫓아가면서 신고를 막 해요. 근데 막 그 바뀔 때마다 그 뭐라고 하죠? 그 구획이 바뀔 때마다 자꾸 다른 경찰관들한테 연락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못 잡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은 누구라도 닥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이 아이 혹시 사진 기억나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아이가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떨어져서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다음에 자살로 꾸민 건지 자살 때문에 죽은 건지 얘기를 하지만 죽은 다음에 자살로 꾸며준 거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 옷도 피해자의 옷이었는데 가해자가 바꿔 입고 그것도 거의 뭐 가져간 거고 그리고 이것도 얘가 입고 등장을 해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왕따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누가 보호해 주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요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저는 학교에서 저는 이제 대부분 99%가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공기업에서 강의를 하지만 정말 아주 가끔 학생들 그 강의 요청을 정말 감옥에 콩나시 요청을 받아요. 그럼 가요. 가면 다 화기애애한데 한 명만 안 웃고 있는 애가 있어요. 애가 못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명만 안 웃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왕따예요. 인 거예요. 왕따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왕따가 아니에요. 그냥 둘이 싸우다가 얘는 친구가 많고 얘는 친구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원래 친구 많은 애들 있잖아요. 왜 성격 좋아 보이면 친구 많잖아요. 근데 성격이 좋다고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격 좋은 것하고 인성 좋은 건 또 완벽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아요.
근데 얘랑 싸웠어요. 얘가 얘를 왕따를 시켰어요. 쟤 놀지 마. 그러면요, 얘는 아무도 얘랑 친구하려고 안 해요. 3년 내내.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는 마음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것들이 심각한 거죠. 이게 지금 안 먹어가지고 이게 좀 에러가 난 것 같기도 하죠. 네. 됐다. 네. 그래서 이 성장률을 보면요,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의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제가 경영학도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쵸? 부익부 빈익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현금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만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만 원의 몇 배 이상이 허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유층이 있으면 그 빈곤층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빈곤층을 별로 다루지 않는데요. 중요한 건 이 빈곤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원래 20대 80억씩이라고 20%가 전체 80%의 부를 다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거의 90대 1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보듬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돈을 쏟아내서 이 사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 사람들 어떻게 잘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